과연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나아가면서 반감기 전 고점을 확인해 줄 것인가? 5만 7천 달러를 돌파하는 힘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6만 달러를 한번 맞이하고 반감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모습입니다. 반감기 전 정점 부근에 자리한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8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좀 더 강화됐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80레벨을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반등하면서 53.7% 주변에 자리하고 있고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 매튜 하일랜드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아직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시점에서는 후퇴하거나 통합되는 정상적인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반등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단기간에 어떤 일들이든 벌어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반등하길 바란다라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분석가 젤레는 비트코인이 강세 메가폰 패턴을 완성하기 위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6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만 7천 달러까지 뚫어낸 상황이다 보니까 어쩌면 반감기 전에 6만 달러라는 숫자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반감기는 60일도 채 남지 않았고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에서 20% 수준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전고점 경신 행진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 강세 행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일까? 언제 어느 정도 수준의 조정을 겪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데이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올해 20만 달러 정점을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과거 비트코인은 상승 삼각형 패턴을 돌파할 때마다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곤 했다. 이런 부분을 3데이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비트코인은 매번 반감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상승 삼각 패턴을 예쁘게 만들어냈고 그렇게 고점을 향한 시작점을 형성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패턴 상단 저항 돌파 이후에 지지 테스트까지 어느 정도 잘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올해 20만 달러 부근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는 비트코인이 내년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내년까지 최소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이클에서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를 보여주는 MVRV G스코어가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 2를 초과해서 상승한 것은 지난 반감기 6개월 뒤인 2020년 11월이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률 측면에서 이전 두 사이클보다 뛰어나다. 이 지표는 지난 사이클에서 6을 넘어섰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표준 편차가 4에서 5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 비트코인이 내년에 최소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표 설명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단순화시키자면 비트코인이 이전 강세장보다 퍼포먼스가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상승세가 개선되고 있다라며 올해 1분기 내내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추가 상승시키고 다른 토큰 가격 또한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암호화폐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코인베이스의 수익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건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을 개선하는 건지 굳이 이런 걸 명확히 따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분위기는 무척이나 나이스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상황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연일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틀 연속 거래량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블랙록이고 블랙록은 이 거래일 연속 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GBTC는 7억 9,900만 달러, 피델리티 5억 7,600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27일 기준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자산은 400억 달러, 누적 순유입액은 61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록의 13억 달러 거래량이 이게 진짜 간단치가 않은 것은 이 정도 규모면 여러 미국 대형주 거래량보다 큰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블랙록이 노리는 게 비트코인 6만 달러, 10만 달러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건 역시 진짜 기분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은 3,2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상승률만 따져도 42% 수준의 반등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의미 있는 반등세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분위기만 놓고 보면 조정이 오더라도 3,500달러에서 4,000달러 부근까지 시원하게 나아가준 뒤에 오지 않을까 이 정도 기대감도 더 짙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더리움이 거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2,150달러에서 3,220달러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같은 상승 뒤에 10에서 20% 수준의 조정이 예상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어느 구간에서 조정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조정이 일어난다면 이더리움이 4,000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하락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시세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재료는 우선 덴쿤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게 한국 시간으로 3월 13일 밤 10시 55분에 메인넷 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은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미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덴쿤 업그레이드는 확장성 측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고 사람으로 치면 이더리움은 성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최근 1년 동안 이더리움은 경쟁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과 비교해서 저조한 성능을 보였었는데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느린 거래 속도, 낮은 처리량, 높은 수수료 이런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모듈식 설계 확장을 강화하는 데 중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비트는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투자를 선호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에 기관들은 이미 2022년 9월부터 비트코인 포지션을 구축했다. 지금 데이터는 이런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산을 이동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다가오는 덴쿤 업그레이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강세장이 과거와 다른 결정적인 요인은 ETF 이슈로 인해서 개미가 아닌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장세라는 것. 그래서 어쩌면 과거 이른바 반감기 패턴이 고스란히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 이런 점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덴쿤 하드포크와 더불어서 과연 5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세상에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역시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가 올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때 수준의 확신 정도는 아니다. 5월 SEC의 답변 마감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5월에 승인되지 않는다라면 SEC가 어떤 부분을 문제로 지적할지 또 명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설득력이 만약 떨어진다라면 기관들의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그레이스케일 사건 시즌2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24시간 동안 6% 수준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0.58달러 위에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0.58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확인해주면 이건 이번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어서 0.67달러 이후 0.74달러까지의 상승 가능성도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립토 위자일드는 XRP 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마침내 XRP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마침내 고점 추세 라인이 깨졌다. 0.59달러를 돌파하면 0.73달러 위로 상승할 것이고 XRP는 곰 세력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멀리 뒤로하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인내심은 보상받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엄청 힘을 실었습니다. 비트코인 부자 애쉬 크립토도 재미있는 멘트를 던졌습니다. XRP가 곧 급등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분석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그냥 느낌이 그렇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주간 차트를 공유했는데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듯이 지금 XRP 주간 차트는 5년에 걸친 대칭 삼각 패턴 마무리 직전 상황, 다시 말해서 상단 저항 돌파 직전이라서 분위기에 따라서는 급등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이번에 리플 XRP의 시세 급등을 견인한 재료 가운데 하나로 블록체인 상호 운용 프로토콜 엑셀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이슈는 실물자산 토큰화 분야에서의 협력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랩스는 지난해 홍콩통화청과 부동산 자산 토큰화 이슈를 핵심으로 하는 CBDC 파일럿을 진행을 했고 실물자산을 토큰화시켜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의 시대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주식, 채권, 담보증권, 미술품 등등에 대한 토큰화 거래 테스트가 이미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JP모건, 시티뱅크 이런 월가의 주요 대기업들도 발을 담가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리플레저의 진화 방향성을 생각해 볼 때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역시 빼놓을 수 없고 실물자산 가운데 가장 모찌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을 NFT화 시켜버리는 작업까지도 이미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 리플 XRP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는 XRP는 7.5달러와 27달러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다른 코인에서 소액이라도 수익을 내면 이걸로 XRP에 투자를 하고 있다. 안전한 투자처로서 XRP에 대한 내 확신은 여전히 매우 높다. 2017년 마지막 상승과 현재 사이클에서 XRP의 저점을 비교하면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목표는 7.5달러로 이건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수준에서 7배만 상승하면 27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게 내 목표이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격대에서 매도할 계획이다. 지난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231%, 이더리움은 243% 상승했는데 리플의 경우에는 불런을 놓쳤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 대비 5배에서 7배 상승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것이다. XRP 같은 후발 주자에 투자를 한다라면 일생일대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며 XRP 맥시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27일 하루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쓸어담은 비트코인 개수는 모두 9,163개인데 하루 동안 채굴된 비트코인은 900개 수준입니다. 채굴량 대비 ETF 매집량이 이미 10배를 넘어섰고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다가 하루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희소 가치가 엄청 높아지게 된다는 것,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